RF의 주요 뉴스와 이슈를 짧고 굵게 집중 공략하는 뉴스파. 안녕하세요. RFA 뉴스팟. 저희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 진기자 진민재고요. 오늘도 두 분의 기자와 함께할 텐데요. 우리 조진우 기자, 자민 앤더슨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RFA 자유아시아 방송 기자 자민 앤더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진우입니다. 네, 뉴스팟.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방송을 듣고 좀 남겨주신 댓글부터 오늘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네,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WEF님이 남겨주신 댓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 역시 준비된 자는 달라. 네. 이 생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두 방송 연속으로 남겨주셨어요. 네네. 뭘까요? 뉴스팟 영상으로 볼 수는 없나요? 그러게요. 네. 물으시는 분들 종종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청취자 여러분께 최대한 영상미를 더해서 이 방송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은 우선 여러분이 영상으로 보실 수 있게 최대한 노력 중이라는 거. 네. 근데 저는 또 이 대목에서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네, 어떤 거죠? 우리 생님, 네. 이 영상으로 보고 싶으시다는 게요. 방송 내용이에요? 아니면 저희 출연 기자들이에요? 그러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지금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그러니까. 네, 생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저인가요? 방송인가요? 네. 이거 엄마가 좋아, 아빠 좋아 이런 거 같은데. 네, 다음으로 몽키 원숭이 HAJ님이 김정은 폭발 살림집이 대체 왜 이래 편 방송을 들으시고는 네. 팩트를 전해주세요. 정보 출처가 어디서 다 들은 얘기네요. 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저희 뉴스팟은요. RF의 자유아시아 방송 기자들이 보도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요. 네,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좀 더 편하게 들으실 수 있었으면 하는 취지로 제작하는 방송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까지 얘기하고 지금 조진우 기자가 갑자기 자민 앤더스 기자에게 SOS 요청했어요. 네, 맞습니다. 나머지 해주세요. 나머지. 네, 이 북한 내부 소식은요. 우리 한국의 탈북민 기자들이 북한 내부의 실제 주민들이랑 연락을 해서 얻는 정보들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북한에 살다 보니까 신변이 알려지면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평안북도 주민에 따르면 함경북도 누구에 따르면 요 정도로만 밝힐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평소에 우리 RFA 방송을 좀 자주 챙겨 보시고 즐겨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애정이 네, 있으시니까 맞아요. 이런 댓글도 남겨주신 거겠죠. 계속 들으시니까 네. 익숙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제대로 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애정 가득한 댓글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 제가 또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네네. 가이테니스 2616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네. 왜 김정은이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전범 패밀리의 위원장이란 존칭을 쓰는가? 김정은 수계가 올바른 존칭이다. 이게 다 좌파가 이 나라에 매수됐기 때문이다. 정말 기가 찹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답답한 속을 이제 또 표현을 해주셨는데 근데 또 저희가 언론사다 보니까 그쵸. 좀 정식 공식 명칭을 쓸 수밖에 없다는 점 네.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인으로서의 또 윤리를 우리는 지켜야 되니까 네, 네. 그렇게 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소개할 마지막 댓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빠짐없이 출석해서 애청해주신 현정국님, 할렐루야 댓글 소개 좋아요. 아이러니한 북한 사회 언제 정리될까요? 아이고 언제 정리될까요? 그러시면서 3인 수다방 멋져요. 샬롬 뉴스팟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댓글로 방송에 또 화답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3인 수다방 멋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럼 3인 수다방 오늘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또 뭘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파병 북한군 포로와 자결 사이로 뽑아봤습니다. 제목상으로 좀 가슴이 아픈 그런 제목인데요. 어쨌든 간에 또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파병 소식을 또 정리해서 준비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동안 속속 공개됐던 북한군의 전투 중 상황, 드론에 쫓기는 북한군 모습, 사망한 북한군의 일기 이런 것들을 유튜브로 영상과 함께 전해드렸잖아요. 네네네. 네. 오늘은 그런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그동안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한테 생포가 돼서 포로로 잡혔다라는 소식도 들어왔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또 알차게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어떤 소식부터 짚어볼까요, 일단? 네, 우선 안타깝게 계속해 들려오는 소식이죠. 북한군의 사상 소식인데요.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한국 국가정보원, 국정원도 현재 파병된 북한군 가운데 3천여 명이 숨지거나 부상당했다고 전했습니다. 3천여 명이면 지금 파병 북한군 숫자가 12,000여 명으로 전해지니까 네네. 3명 중에 1명은 사상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북한군을 직접 상대하는 우크라이나 군이 보기에 이 북한 당국이 파병된 자국 병력의 목숨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는 것 같다 하는 겁니다. 네. 아마 그게 지금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인 것 같은데 그럼 그런 주장을 하는 데는 또 분명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네, 있죠. 그동안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과 관련해서 몇 가지 공개한 것들이 있는데요. 네네. 우선 쿠르스크에서 전사한 한 북한군의 일기 내용을 근거로 우크라이나군은 북한 당국이 전장에서도 파병 군인들한테 철저한 사상 교육을 하고 있다. 아휴. 그러니까 북한군이 자신의 목숨보다 이 전투에 참여하는 것을 혁명 임무로 여기도록 교육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전사한 북한군의 일기 내용을 잠깐 소개해 볼게요. 가장 중요한 임무는 싸움 준비. 우리 무장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사활적인 과업은 전쟁에 대처한 준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혁명 무력 본연의 사명이고 임무입니다. 전쟁 준비 완성에 총력을 다하는 것이 바로 혁명의 사명이고 요구, 현 정세의 요구이며 우리 무력의 각급이 높이 들고 나가야 할 전투적 구호입니다. 명령을 받으면 즉각 행동하고 싸울 줄 아는 대대, 그 어떤 임무를 주어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만능대대를 준비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 무력의 모든 대대들이 반드시 도달하여야 할 목표고 이번 대회의 정신입니다. 가장 중요한 임무는 싸움 준비, 무장력, 혁명, 무력, 본연의 사명. 이게 이거 그냥 일기 같진 않죠. 네, 어디서 네. 많이 들어본 내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11월에 평양에서 열린 조선인민군 제4차 대대장 대대 정치지도원 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설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러네요, 맞아요. 그래서 네. 들어본 것 같았어요. 네, 아마도 그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 같은 데서 보도를 해서 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내용이 한마디로 당의 정책이 이러이러하니 너희의 목숨은 버려도 최고 지도자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버리지 말라. 무조건 목숨 바쳐 지켜라. 이런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전해진 또 다른 사례 중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네. 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가 상황을 자세히 전해주면서 영상을 공개한 내용인데요. 네.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을 격퇴하는 과정에 북한군 17명을 사살한 뒤에 그 사망자들을 확인 사살하러 갔더니 북한군 한 명이 부상을 당해서 살아 있었다는 거죠. 아유.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좀 더 가까이 다가가니까 네. 갑자기 으악 큰 소리를 지르면서 수류탄으로 자폭을 했다고 아. 하고 예.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한국 국가정보원 역시 이거랑 비슷한 사례를 들면서 북한군 한 명이 우크라이나군한테 이 붙잡힐 위기에 처하니까 김정은 장군을 외치면서 네. 수류탄을 꺼내서 자폭을 시도했다가 결국 자폭이 아닌 사살로 전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또 그 병사 외에도요, 또 다른 어느 전사자의 소지품에서는 생포 이전에 자폭이나 자결을 해라라는 북한 당국이 강조한 내용의 쪽지가 발견되기도 했고요. 이런 식으로 북한 당국이 파병 군인들의 목숨보다는 당에 대한 충성심이 더 중요하다는 게 사실로 속속 밝혀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인데 정말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왜 네. 멋이 중헌디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네. 정말 세상에서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다고. 이게 당에 충성하는 것보다도 내 부모 가슴에 못 박지 않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는 거. 사실 이렇게 북한 외부에 있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알고 인지하는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치면 진짜 이거야말로 세뇌가 아닌가. 네, 맞죠. 참. 근데 또 이 와중에 뭐 이런 상황은 천만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좀 표현하기가 난감하긴 한데요. 네네. 오늘 방송 시작을 할 때 포로와 자결 사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앞서 조 기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여차하면 목숨 바쳐 자결을 택하는 그런 병사도 있지만 또 그러지 못해서 못하는 걸까 안 하는 걸까? 그렇죠.
네, 우크라이나 군에게 포로로 생포된 북한군도 있거든요. 그렇죠. 참 그런 병사들은 북한으로 돌아가면 뭔가 소임을 다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좀 전사를 하면 영웅대전 막 그런 분위기인가 지금? 네, 글쎄요. 앞서 말씀하신 전사하지 않고 북한으로 돌아가면이라고 가정한 데 대해서는 네네. 이 북한군이 자결을 하는 이유 중에 뭐 당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지난해 들린 소식에 따르면요.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불이익 당할 거를 두려워해서 그래서 자결을 택한다라는 말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영웅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는 건 이미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반면에 생포된 북한군에 대한 얘기는 잠시 후에 하더라도요. 전사를 한 경우에요. 그 경우부터 먼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그건 이 소식을 좀 빗대서 짐작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온 소식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북한 내부에서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 소식을 전한 분이 평안남도 개천시 당위원회로부터 도당 행사에 참가하라는 통보를 받았대요. 네네. 그래서 엄마랑 같이 평성에 갔더니 특수부대에서 군 복무하던 동생의 전사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네. 전사자 유가족은 국가에서 우대 물자를 공급받고 간부 사업 등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뭐 영웅 대접, 영웅 호칭까지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혜택은 있지 않나 싶은데 네네네. 문제는요. 그보다 그날 행사에 참가한 가족이 모두 10명 정도 됐는데 네네. 전사자 대부분이 폭풍군단 소속 군인이었고 또 이 가족들은 이미 러시아에 그 자녀들이 파병 갔던 거를 대충 짐작하고 있던 상황이라고 해요. 근데 그 유가족들이 자녀의 사망에 대해서 오열할 틈도 없이 당국이 요구한 게 이와 관련한 어떠한 말도 밖에서 하지 않겠다라는 비밀 서약에 지장을 찍어라. 야, 해도 진짜 너무하네요. 이게 전사를 한 건데 좀 제가 사실 이 자리에서 이 비유가 좀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지금 한국에도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좀 많은 국민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 나라도 해당 항공사 측도 뭐 유가족들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정신적으로 뭘 좀 지원해 줘야 될지 좀 마음을 쓰고 여념이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하물며 자식이 전쟁터에서 죽은 상황인데 슬픔조차 밖으로 쏟아내지 말라? 그거는 가족으로서는 가슴이 미어지는 게 아니라 찢어지고 아주 개탄스러운 상황이죠, 이거는. 네, 전쟁터에 갈 수밖에 없었던 북한 군이나 이를 손 놓고 지켜보고 아파해야 하는 가족들이나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요. 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북한 내부에서 또 감지되는 분위기가 전사자들에 대해서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려고 하는 북한 당국이랑 네. 자식 혹은 자식 같은 어린 군인들을 파병하면서 전장으로 내모는 당국에 대해 공분하는 주민들이랑 감정이 아주 엇갈려가지고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감정이 점점 악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전사자들의 상황은 지금 그렇고요. 네네. 앞서서 자민 기자가 잠시 언급했던 그 생포된 북한군 있잖아요. 네네. 생포된 북한군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전해드리면요. 지금 2명이 생포가 됐는데요. 우크라이나 보안국에 구금이 돼 있습니다. 네. 필요한 의료, 식료 지원과 함께 신문을 받고 있다고 해요. 사실 북한군이 위험에 처하면 자결을 택하는 상황에서 이 우크라이나군이 이렇게 북한군을 생포하는 게 쉬운 일이 정말 아닐 거잖아요. 네네.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지난해 말에 쿠르스크에서 북한군 1명을 생포했다가 이 병사가 부상 악화로 하루 만에 사망했다고 밝혔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는 최대한 이들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측이 한국 국정원이랑 협력을 해서 한국어 통역사도 붙이고 그 북한군이랑 얘기를 하려고 정말 안간 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공을 들이고 있으면 분명 성과도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어떤 얘기들이 좀 나왔나요? 네, 간략히 이 군인들은 자신들이 일단은 파병 온 줄을 몰랐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저 훈련 받으러 온 줄 알았다가 러시아에 도착하고 나서야 이게 파병이구나 라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전투 중에 북한군이 상당한 병력 손실을 당했고 생포된 자기 자신은 낙오돼서 4, 5일 동안 먹고 마시지도 못하다가 생포됐다 하는 사실을 털어놨다 하고요. 세상에나. 네, 또 이와 관련해서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 포로들을 한국으로 송환할 거냐 북한으로 송환할 거냐 하는 건데요. 네네. 네. 한국 국정원 입장은 그 포로들이 한국으로의 귀순을 요청할 경우 당연히 국제법적, 국내법적으로 한국이 받아줘야 한다라는 거고요. 네네. 반면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랑 우크라이나가 생포한 북한 군인 간의 포로 교환을 성사시킬 수 있다면 북한 군인을 김정은에게 넘겨줄 준비가 되어 있다. 포로 교환을 이미 제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북한이나 러시아는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 묵묵부답인 상황이고요. 네. 생포된 북한군 포로들은 의견을 묻는 질문에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살고 싶다고 했다가 또 북한으로 가고 싶다고 했다가 좀 아직 심리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인 네. 것 같아요. 왜 안 그렇겠어요. 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러시아 전장에서는 파병된 이 북한군들이 인간 쥐레 탐지기로 이용되고 있다, 뭐 총알바지로 소모되고 있다, 이런 주장들이 속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실제로 그런 정황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참 이 파병 북한군 악화일로의 상황을 겪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또 하나 확실한 거는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북한은 파병한 자국 군인들의 희생을 통해서 뭐 사상당하고 뭐 이러는 희생을 통해서 현대전을 익히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걸 무기 삼아서 북한이 언제 어느 때 태평양 지역을 위협하고 나설지도 모르고 바로 이틀 전인가요? 미사일 쐈잖아요. 북한이 또 몇 발이나 쐈잖아요. 네. 네네. 참 이런 사실들을 보면 오늘도 정말 안타까움이 가득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두 기자분 알차게 두루 소식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사실 이거 말고도 네. 파병과 관련해서 그리고 북한군과 관련해서 소식들이 정말 많이 전해지고 있어요. 시간 관계상 방송을 통해서는 다 전해드리지 못한 것들도 많으니까요. 이런 다양한 정보를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자유아시아 방송 한국어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기사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역시 끝까지 친절한 똑자민입니다. 네. 예, 똑자민 기자 그리고 끝까지 듬직한 조 기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도 여기서 이만 물러가고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청취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RFA 뉴스쇼 뉴스팟